한국이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은 한국인들 모두가 자부심을 갖는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해할 수조차 없다고 말하곤 하죠. 1955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64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1인당 GDP 35,000달러로 550배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죠. 이러한 수치가 가늠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는 단일 세대 만에 이 모습에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엄청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 따라서 이렇다 할 한국 성공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빠른 발전을 그저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물론 미국의 원조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죠. 하지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우리나라의 빠른 발전의 이유를 찾지 못했는지 한국의 발전은 미국 덕분이었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뉴욕대학교의 에단 하크니스 교수가 한국이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입을 열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단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의 역할은 그저 군사적 기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했고 그에 따라 한국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안정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한국이 단일 세대에서 경제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에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한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한 몸이 되어 굉장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인데 일단 정부는 관세를 통해 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은 놀라운 전략을 사용했죠. 바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물품에 대한 신뢰를 얻자는 전략인데 그 당시 자본이 없던 기업들은 저가형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하곤 했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집착 수준으로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급망의 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의 마진이 낮은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인해 한국 기업은 더 수익성이 높은 기술적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에단 교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바로 개인, 즉 국민입니다. 한국인들의 엄청난 직업윤리와 결합하여 노동자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쉼없이 일했고 결국 한국 기업이 외국의 높은 신뢰도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개인들이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굉장한 부지런함을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에단 교수는 그 당시 한국인들은 개개인이 가정과 국가를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주체성을 가졌고 이는 모든 국민들이 쉬는 날도 없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다수 국가의 사람들은 일단 나 하나만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일하고 쉬기 바쁘지만 한국인들은 주체성과 더불어 가정과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몹시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광부와 간호사로서 독일에서 일하고 군인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엔지니어로서 걸프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에 도로 및 인프라 건설을 하러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단 교수는 한국 같은 신생국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제로 남미 국가들은 열악한 정치 지도력과 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전략 부족, 부패와 양 문제, 그리고 교육 등한시 등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고도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실패했지만 한국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이건 분명히 미국의 원조덕이 아닌
한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라며 한국의 발전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에단 교수의 주장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되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단 교수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지만 그냥 한국인과 한번 일해보면 어떻게 이들이 빠르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 한국인들은 일처리가 몹시 빠르고 책임의식이 강하거든.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IQ를 가지고 있죠. 그들의 높은 지능과 극도의 직업윤리를 결합한다면 성공이라는 어렵지 않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미국이 도와준 모든 나라를 봐도 그래. 아프가니스탄을 봐. 그들은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 총도 제대로 못 쏘잖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은 한국의 어떠한 기술력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노력 하나만으로 그야말로 허허벌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보다 일본이 한국에 더 많은 원조를 해줬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 우리가 한국에 가장 많은 군수품을 지원해줬죠. 일본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전범국 일본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서 망할 뻔했지만 한국의 군수품을 판매함으로써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죠. 일본이야말로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끔 일본인들의 이런 정신나간 댓글을 볼 때마다 일본인들은 원래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방사능의 영향으로 뇌에 타격이 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교육을 등한시하지 않는 놀라운 해안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에단 교수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뭉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그들의 역사는 늘 침략에 대한 방어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인을 막기 위해 한국인들은 항상 서로 뭉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중국은 한 번도 한반도를 장악한 적이 없죠. 이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기를 극복해 본 적도 서로가 뭉친 적도 드물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앞으로 치고 나갈 전략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성공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역사를 통해 한국인들끼리의 끈끈한 정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늘 뭉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단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